이제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되는데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상은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꽤 많을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러우 전쟁은 정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껏 얘기했는데 편집하고 나오는 사이에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별로 티 안 나는 듣는 분들은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들으니까 뒷북 치는 것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뭔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얘기를 하면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뭐 난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회담 깨지고 했을 때 저한테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끝난 거 아니냐, 러시아가 완성하는 거 아니냐, 뭐 너 러시아 어떻게 된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너 러시아가 진다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아니지 않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한테 피해가 더 큽니다. 러시아는 그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할까? 사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정말 병합해 버리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런 건 많았잖아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친스파르타 정권을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였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확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됐다면 또 그게 별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3년이나 전쟁을 하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민간인 피해 훌정하면 100만 명, 뭐 수백만 명 될 거 아니까, 전상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 가족을 잃었다던가, 아니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쟁이 된 상태에서 친러 정권을 세운다거나 또는 직접 지배한다는 건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러시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면 돌아가서 면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선 길이가 800km가 넘습니다. 거기다 다 합하면 이런 거 저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까지 감안하면 1000km가 넘을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북쪽 쿠르스크 전선, 지금의 그 드네프르강 동쪽 라인 하는데 두세 번 정도 작전하면서 300만, 한 지역 작전구에 300만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00만까지 필요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비용과 군사비가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가늘게 국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게 횡대로 이어진 초승달 지형처럼 방어나 관리에 부적합한 땅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종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나 땅 욕심, 우리가 많이 차지했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지금 전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야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뭐 당장 어디가 그냥 한쪽이 박살이 나고 미국이 완전히 지원을 끊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방적인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은 이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무리 트럼프가 뭐 유럽이고 내 맘대로 한다, 미국 제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미국 제일주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이해를 침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럽한테 큰 소리 치고, 어제도 뭐 그럼 우리 관세 더 올려, 이런 파워 게임을 막 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겠죠. 뭐 자기 나라가 힘쓰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 제일이고 우선주의냐? 그렇게 했다가 뒤에 가면은 탈이 더 나요. 지금은 힘 자랑할 때야 좋지. 그랬다가 나중에 탈이 더 나니까 미국 제일주의도 아닌 거야. 단지 미국 대중들의, 그 대중 중에서도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사람도 많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감정적인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정도로 트럼프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저한테도 공격이 엄청 들어왔어요. 봐라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무기 끊지 않습니까? 아니 끊어봤자 이게 완전히 정복당하게 안 한다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뭘 포기를 해.
포기하고 말겨 있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또 요 방송 나갈 쯤 때면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좀 약간 이제 트럼프한테 좀 맡겼고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줄다리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럼 금방 종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단계 젤렌스키하고 광물 협정 맺고 유럽한테 이제 협박하고 할 때는 트럼프의 목표가 사실은 4개인데 그냥 3개만 할게요. 첫째는 일단 유럽이 나토 스스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따라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시켜서 난 더 이상 빠진다. 진짜로 뺀다. 뭐 심지어 뭐 독일에는 군대 뺀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유럽 국민들이 국방이란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작전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미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한 거는 사실 국방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을 해주는 거지. 이게 나토 방의 절반을 미국이 절반 이상이 질러 보면 해주고 있으니까 그 덕을 보니까 돈 받고 참는 거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유럽이 고생해서 허리띠 쫄라면서 군비 확충하면 그 다음도 미국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말 들어주나,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 정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줘서 나토가 재무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거나 러시아에 병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게 뭔가를 줘야 종전이 되는데, 일단은 젤렌스키한테는 협박을 해서 무기도 빼고 막 니들이 우리 덕에 하는 거지 니들이 힘으로 전쟁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을 자기 협상 주도권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죠. 유럽도 배제하고 그냥 자기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뭐 두 번째 성공했어. 세 번째가 이제 문제는 러시아하고 이제 회담이 남았는데,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는 조금 성공했죠. 트럼프가 심지어는 뭐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고 세계 패권을 이제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이 중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단순한 이분법이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은 하겠죠. 배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끈끈한 동맹이 돼서 유럽을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동진을 저지하고 러시아가 재무장을 강화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거는 트럼프도 동의하고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종전을 하려면 러시아한테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놓고 우크라이나를 누르고 유럽을 꺾는다. 이것까지는 오늘부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러시아와의 협상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어차피 버린 몸이야. 이제 전투 한 달 더 해서 몇 명 더 죽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트럼프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최대한 협상에서 얻어내려고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트럼프의 구상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협상 테이블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협상은 그러면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문제는 요구하는 게 꽤 많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걸 금방 끝날 겁니다, 열흘 만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이 협상이 쉽지가 않다. 이제 2단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협상 단계라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나기 위한 조건은 지금 가시적으로는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밀 협상이라든지, 일단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 2차전을 뛸 수가 있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게 묵인이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묵인이 잘 안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지켜볼 수 있는 지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가위바위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상은 아마 물밑 협상 물밀 협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놓고 뒤에서 숨어서 거래하는 게 있고요. 아는데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모든 외교 협상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테이블에서 하는 협상, 뒤에서 하는 뒷거래, 그리고 알지만 참아주는 거. 그래서 외교 협상할 때 보면 뭐 이상한 문구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다 다음 계획이 있거든. 그 다음 계획을 막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뒷다리를 잡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간접화법인 거지. 그 문구는 사실 간접화법이고 뒷다리를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묵인하냐는 건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은 국민들 여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묵인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묵인하는 부분 간접화법의 실체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그리고 3년 후에 4년 후에 또 뭐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라운드라고 해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양보고 넘어가자.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넘어가자. 괜찮아. 요 정도 하면 내가 다음 준비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걸리면 생각보다 회담이 좀 질질 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끝나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걸 무한정 끌면 끌수록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의외로 러시아가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좀 질질 끌 것 같다. 다만 이때는 평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겉보기가 아니라 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말 외부에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협상도 했다 깨졌다 막 이러잖아요. 저도 거기까지 예언했어요. 그 분명히 한 몇 달 가다 깨지고 또 그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거다. 그럴 때 깨지는 게 뭐 총격이 났다거나 뭘 안 준다거나 사람들은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서로 인정도 못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기 영역 확보하려고 그럴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세력을 좀 누르고 예루살렘 천도하고 이스라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행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세계에서 욕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저항할 것이고 저항하면 이스라엘은 또 뭐 학살극을 하든 참극을 벌이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살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이게 옆에서 봐서는 뭐 내일 당장 휴전해 이거 참아 쟤들 석방해 물자 줘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 내부에서는 그들 스스로도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겉에서는 그런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는데 2년 3년을 끌지 않겠습니다만 24시간 아니면 러시아와 이제 나왔으면 그냥 딱 찍고 끝나냐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2달 끌면은 짧은 건지 6개월 끌면 긴 건지 저도 명확한 기준은 못 하겠습니다만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만나서 상남자스럽게 1시간은 좀 심하고 몇 번 하더라도 좀 하여간 한 달 내로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